네, 오늘 장을 돌아보고 내일 장의 성공 주파수를 올리는 시간 글로벌 증시 투나잇. 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리는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자, 오늘 첫날인 만큼 여러분들과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정말이지 웃을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하면서 억지로라도 숨통을 트고자 했지만 하락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단단히 마음을 잡고 포트폴리오와 투자 전략을 재점검하면서 내일장도 대비를 해봐야겠죠. 오늘 첫 순서로 한 교수의 큐사인 MBN골드 한 교수 매니저와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보고 내일장도 전망해보겠습니다. 자, MBN골드 한 교수 매니저 연결돼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교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오늘 낙폭이 깊어져만 가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너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 글로벌 증시가 모두가 동반 급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자, 그중에서도 국내 증시는 오늘 역대급의 하락 장세가 연출됐고요. 또 증권 시장에서는 거의 전 종목에 걸친 동반 급락 장세가 연출되면서 말 그대로 패닉 장세가 전개이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0% 이상의 급락세가 나타났다가 결국엔 8%, 코스닥은 무려 11% 대폭락 장세가 전개가 될 정도로 하루 하락폭 치고는 정말 과도한 보기 드물 정도의 폭락 장세가 나타난 그런 하루였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이렇게 폭락 장세를 기록했던 것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터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첫 번째 악재로 등장을 한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일본의 엔캐리드 청산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엔캐리드 청산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자금들이 일본으로 빨려 들어가는, 또 글로벌 자금들이 이탈하는 이런 현상들이 증시 폭락을 이끌어냈고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악재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임박 등 굵직굵직한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공격적인 투매성 물량들이 쏟아진 것으로 일단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의 낙폭이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해드리는 그런 와중에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 초반에는 대규모로 선물을 매도했다가 막판에는 1조 2천억 규모 정도의 대규모 선물 매수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선물 대규모 매수가 12,000계약 정도죠. 12,000계약 정도의 대규모 이제 선물 매수가 막판에 들어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5,4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지수 폭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러한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1조 5천억 정도 매도가 났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국한된 매도인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늘 폭락 장세 속에서 그렇게 공격적인 매도를 단행한 것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들을 보게 되면 오늘 국내 증시의 급락 장세는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겠고요.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히려 급락 장세를 통해서 일부 반발 매수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은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증권시장의 급락 장세가 조만간에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폭락은 아무래도 과도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되는 점은 내일도 이 폭락이 이어질까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 내일장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일장을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가 다시 5.6% 큰 폭의 하락 장세가 연출되면서 오늘 미국 증시도 급락 출발이 일단 예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동남아 증시가 동반해서 크게 하락한 이후에 미국 증시는 그렇게 충격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오늘 미국 증시의 하락폭이 동남아 증시처럼 그렇게 대대적인 폭락 장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경기는 탄탄하다. 일부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진하지만 전체적인 미국 경제가 아직은 탄탄하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미국 증시의 대대적인 폭락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일단 미국 전체적인 경기 흐름 자체가 성장세가 멈췄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경계감이 좀 있다라는 점에 일단 주목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0bp 이상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대대적인 폭락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민감하게 미국 증시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국내 증시는 내일 정도 선부터는 급락 장세는 좀 진정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의 낙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내일 좀 더 하락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국내 증시는 내일 장 초반에 마지막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내일 장 초반에 역시 투매에 나서는 그런 전략을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는 오히려 낙폭 과대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하고 보여집니다. 투매보다는 기다렸다가 반등을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전략이 좋겠고 낙폭 과대한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하면서 단기적인 반등 한번 노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그 지수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또 전략이 달라질 겁니다. 단기 낙폭 과대주를 주셔 단타처럼 저가 매수는 단행을 하되 또 올라간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가 아니라 반등이 나올 때는 역시 지금은 현금화 전략을 좀 더 유지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폭락 장세가 진행된 상태에서 증시가 상승세로 반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반등장이 나올 때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고 현금 비중을 역시 높여두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장에 대비하는 것과 새로운 유망 종목 발굴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반등이 나올 때는 현금을 좀 더 확보하는 전략은 아직까지 필요하겠다는 측면이겠고요. 종목에 대한 전략에 있어서도 이제 중장기적인 전략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당분간 단기 매매 그리고 수익 매매로 대응하는 이런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시장인 만큼 이런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과대 낙폭주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도 유효하고 대신 반등이 나올 때에는 현금화를 해가는 전략,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전략을 가져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께 단타 차원에서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종목으로서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예상대로 주가는 약세 출발 후에 하락폭이 좀 더 확대가 된 가운데 마감이 됐습니다. 무려 9.8%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됐죠.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1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아래꼬리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습니다만 외국인들이 140만 주 매도가 나왔고 기관들은 4,300주 매수에 불과한 상태로서 수급적인 흐름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매도 역시도 그렇게 공격적인 매도는 아니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될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전망치가 아직은 긍정적이라는 부분들, 또 미국 증시가 오늘 저녁에 그나마 급락 장세가 좀 진정된다고 한다면 내일 국내 증시가 반등에 나설 때는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의 반격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는 매도 추격 매도는 일단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소량 저가 매수도 여전히 해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좀 더 하락을 하게 되면 내일도 하이닉스가 좀 더 마이너스 출발하겠죠. 그렇게 약세 출발할 때는 저가 매수를 한번 단행하시되 역시 반등이 나올 때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짧게 끊어치는 그런 단타 차원의 대응 전략을 펼친다는 측면에서 SK 하이닉스는 보유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짧게 털고 나오는 이런 관점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종목을 더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오늘 동반 하락 장세가 또다시 나타났죠.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낙폭이 큰 종목도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른 종목분들에 대해서 오늘 견주했습니다. 4.1% 하락이죠. 하락을 했는데 차트 패턴상의 주가를 보게 되면 최근 주가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 위치에서 조금 더 밀렸을 뿐 주가가 크게 밀린 것은 아닙니다. 여기다 기관들이 10만 주 매수세가 나타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미 장기간에 걸쳐 먼저 하락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은 투매 나설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매수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2차전지 관련주들은 굳이 지금 여기서 물량을 털어낼 만큼 투매 나설 만한 종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다른 흐름을 보여준 반도체주 그리고 2차 전지주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저가 매수와 반등 시 매도 전략 함께 가져가시고 LG 에너지 솔루션 홀딩 주셨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에는 좀 어떤 종목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 종목이 급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종목 선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 선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접근하자 측면에서 ETF 종목인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 12630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수의 2배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2배 더 올라가는 종목이고 떨어지게 되면 2배 더 떨어지는 종목인데 일단 레버리지를 갖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국내 증시의 낙폭이 정말 단기간에 너무 과도하다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시를 보게 되면 나올 만한 악재는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굵직굵직한 악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증시가 곧바로 더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죠.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가 뭐 3% 이내에서 하락세가 멈춘다라고 한다면 내일 아마 조금 약세권에서 출발하겠습니다만 그 마이너스권 약보합성 정도에서 출발할 때 한번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단가는 15,700원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4,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관심주로는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흐름까지도 계속해서 주시하시면서 내일장도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